대구여고 기출해설 시작할게요. 총 21문제 나왔고 객관식이 13문제 있었지. 객관식이 13문항에 50점 만점이었고 서술형이 8문제였어. 얘도 50점 만점이어서 총 21문항이었다. 시험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고 보면은 객관식이 좀 난이도가 상당히 좀 쉬웠지요. 쉬워도 너무 쉬운 문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다른 애들이랑 변별력이 있으려면 이제 고난이도 문항을 얼마나 많이 풀었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을 텐데 그러려면 객관식에서 시간 최대한 단축해서 아껴 써서 이제 어려운 문제, 봤던 문제면 더 좋고 처음 보는 문항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시간 투자해서 꼼꼼히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하겠지. 게다가 이제 뒤에 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그냥 교과서에 정의 같은 것도 선생님이 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셨더라고. 그래서 한번 문제를 1번부터 살펴봅시다. 자, 쉽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대칭이동부터 도형의 이동부터 시험 범위였잖아. 도형의 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함수 앞부분, 함수의 정의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였는데 도형의 이동이랑 집합 명제가 들어가면 원래 좀 그러한 게 분명히 도형의 이동 단원인데 앞 단원에 나왔던 수상 부분이랑 섞어가지고 원방정식이라든지 직선이라든지 섞어서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렵기 마련이야. 그래서 이제 수상 우리 중간고사 여기 지금 중간고사니까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 지나갔던 내용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넘긴 애들은 안 되지, 그지? 다시 이제 집합명제부터 스타트한다고 해서 진짜 집합명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복습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고 1번 문제 2,5를 X축 대칭이동하면 무슨 부호 반대? Y 부호 반대되는 답은 4번이었지. 그냥 이거는 풀이 과정도 없고 그냥 눈으로 체크하고 쓰지를 마. 넘겨야지. 그지? 시간 아깝잖아. 2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얘를 간단히 하면 자, 쓰지 마. 상상하세요. 얘 뭐야? 이제 설명 중이니까 쓰는 거야. 머릿속으로 A 차집합 B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A, B 있으면 A 차집합 B 부분이 있고 B랑 합치는 거야. 그럼 결국 뭐가 돼? A 합집합 B. 이게 머릿속이야. 이게 니네 머릿속이야. 머릿속에 A 합집합 B 이렇게 만들어줬어야 했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지. 부정하면 바꿀 수 있는 게 모든을 어떤으로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로.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항 A가 0 하나를 원소로 가지고 B는 -1, 0, 1을 원소로 가지는 이렇게 B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A교 B는 A이기도 한 집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공집합이랑 A랑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탈락이지요. 두 번째 A의 원소는 1개짜리지 빵개짜리 아니고 세 번째가 맞겠네. A 집합 0은 A교 B인 0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포함되니까 괜찮겠지. 답은 3번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봅시다. 전체 집합 이외에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A,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다. 그러면
지금 색칠된 게 여기가 색칠되어 있지요.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요 반전시킨 빈 부분 뭐야? 빈 부분이 비차집합 A잖아? 그거의 반대 부분이 색칠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비차집합 A가 비교 A 여집합이니까 드모르간 써주면 요거 골라주면 되겠지요. A의 원소가 되고 또는 B에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A에 들어가고 또는 B에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명제에 여기 항상 참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적을게. 가정 결론을 바꿔서 실수 x에 대하여 x가 1보다 크면 제곱하면 1보다 크거나 같지요? 뭐 당연한 소리. 그 다음 두 번째, 실수 xy에 대하여 x가 0보다 크거나 또는 y가 0보다 크면 더하기 해서도 0보다 크다. 둘 중 하나만 0보다 크다고 해서 둘이 더해가지고 0보다 큰 거는 헛소리지. 뭐 하나는 0보다 큰 수 1 잡고 얘는 엄청 작은 수.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잖아. 그지? 더한다고 해서 0보다 큰 건 아니지요. 자, 그 다음 디귿. 자연수 x에 대하여 x가 12의 약수이면,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적고 있어. 여기니까 x가 16의 약수다. 우리 명제의 참 거짓은 주로 무엇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주로 포함관계로 판단한다고 했지. 얘가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12의 약수 중에 뭐 3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아니지. 그지? 포함관계 이제 진리집합 따져보면은 안 들어가는 거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답은 얘가 1번이겠네. 기억만 맞지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바로 갑시다. 7번에 x가 2, 3, 4, 5, 6이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만드는데 얘가 1대1 대응이래. 그리고 3이랑 F3이랑 F5랑 곱한 게 9의 배수가 된대. 자, 1대1 대응이니까 화살표 하나당 한 개씩밖에 겹치지 않게 쏘아줘야 되잖아. 근데 3, 5 치역 곱해서 9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서 2개 곱해가지고 9의 배수 될 수 있을 만한 게 3이랑 6밖에 없단 말이야. 얘네 둘이는 3, 5가 각각 누굴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솔드아웃이야. 그냥 가정을 3은 3으로 5는 6으로 그냥 가정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거 보면은 F4 곱하기 F6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F4랑 F6은 이왕이면 제일 작은 치역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제일 작은 거 3은 선택 못하지. 이미 솔드아웃. 그러면 어쩔 수 없이 4로 가서 2, 4, 8이겠다. 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갑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집합을 범위 바로 그 2차 부등식 풀어가지고 바로 나타낼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로 나타냈고, B는 이제 2차 부등식에 0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만약에 두근이 존재한다면 그 두근의 사이값에다가 등호 붙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유형이지.
자, 이때 가조건 A, B 합치면 전체가 돼야 되고 이거 너무 많이 봤던 문항이다, 그지? 교집합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4까지. 그래서 이런 문항을 풀 때 뭐 정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전체가 실수라고. 그러면 뭐 그려라? 수직선 그려가지고 범위를 그림으로 표시하기. A 집합 먼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만들어주고 요게 A 집합. 근데 가조건에 의해서 A, B 합치면 전체가 돼야 되니까 비워진 부분 다 채워야 돼, B가. 게다가 교집합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까지만 나와야 돼. 그러면 요 마이너스 6부터 시작해서 요 부분이 또 B가 채워주고 가야겠지요. 그지? 그래서 B는 두 근이 마이너스 6이랑 1인데 우리 구하려는 거 보면은 A 빼기 B 그러니까 개수들을 알아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지? 두 근 가지고 근개 써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5. 얘가 그 2차 식에서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 따라서 A는 5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 얘가 상수항이 B니까 A, B 다 구했지요. 그래서 A-B 구해주면은 답은 4번 11 체크해주면 되겠다. 자, 9번으로 갈게요. 9번에 정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내접원이 있고 요 그려져 있는 직선 AB를 양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켰을 때 원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시키고 X축 방향으로 A만큼만 이동했기 때문에 가로 이동만 일어난 거야. 그러면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딱 그 길이만큼이 그 이동했다라고 하는 A 값이 되겠지. 그지? 여기 길이만 알아내면 된단 말이야. 먼저 반지름 길이 구해볼게. 뭐 이거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거니까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3으로 주어져 있고 너무 뻔하다, 그지? 뭐 얘가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놈이니까 지금 우리 문항에서 너무 친절하게도 여기를 좌표를 3으로 주셨어. 그러면 여기 어디야? 그래, 삼각형의 무게중심 몇 대면? 2대 1.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정삼각형이니 한 각의 크기가 60도라서 반 잘라. 이렇게 30도, 30도 돼. 왜냐하면 여기 접하는 부분이랑도 이렇게 둘이 합동이잖아. 그지? 그래서 뭐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따른다 해서 여기가 루트 3의 비율인데 루트 3이니까 여기 1일 수밖에 없다. 뭐든 괜찮아. 아무튼 얘도 1이고 반지름 여기도 1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 빨간색 A란 말이야. 각도 여기 평행이니까 여기가 60도면 얘도 60도잖아. 그럼 빨간색 길이 어떻게 구해? 그치. 루트 3대 2의 비율을 따르니 1을 루트 3으로 나눠서 2배 곱하면 되잖아. 유리화하면 몇 번이야? 3번이겠네. 너무 식으로 풀지 말고 기하적으로 접근하시기.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어떤 명제가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참이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어. 막 이 문항 자체를 너희가 증명을 지금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모칸을 채워서 거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알맞은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게 목적이야. 시간 낭비할 시간도 없어. 자, 그래서 그냥 가 네모 있는데 바로 옆에 fx가 여기부터 그냥 봐도 괜찮지? 이제 좀 바로 풀기에 부족하다 싶으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어.
그러면 뭐의 제곱이야? 그렇지.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네모에 들어가는 건 지금 형태가 x 빼기 가라고 돼 있으니 가 자체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함수 fx의 그래프가 꼭지점의 좌표 x가 마이너스 3은 뭐 여기에 속한다라고 돼 있고 지금 가 다음에 나가 뭐 나왔어? f-1이지. 너무 친절해. 너무 문제가 지금 쉽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n-5자리가 요게 나가 들어갈 자리야. 요게 나.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n-5를 가지고 n-5가 다 바로 위에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n은 5 이상이다 할 때 여기 5가 다 자리야. 너무 손쉽게 가나다를 구했지. 그래서 가에 알맞은 수를 k라고 하고 k는 마이너스 3. 나에 알맞은 식을 GN이라고 하고 그럼 GN은 n-5. 그 다음 다에 알맞은 수를 L이라고 할 때 L은 5. GK에다가 G에 K 마이너스 3을 넣어.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L을 곱하면 40이니까 마이너스 41번 골라주면 되겠다. 자, 진리집합의 다음을 만족한다. 우리 R에서 P 뺀 게 공집합이야. 그냥 보자마자 뭐로 배우라고 했어? 그치? 우리는 이미 4가지 학습 다 했다, 그지?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이 나오는 그 성질이야. 즉, R이 P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뽑아내셔야 하고 그 다음 P 교집합, Q 여집합에 교집합 R을 하면 아무것도 없단 소린데 P 빼기 Q잖아 이게. 그거랑 R이랑 교집합 시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P가 요 R을 포함하고 있잖아. R이랑 P가 요렇게 있는데 Q도 어딘가 있을 거야. Q도 이렇게 그냥 그려놓을게. 근데 뭘 빼라고 했어? P 빼기 Q에다가 P에서 Q를 빼. 거기에서 R이랑 교집합을 시켜요. R이랑 교집합을 시켜요. 이때 공집합이어야 된대. 이게 무슨 소리야? 겹치는 부분이 지금 교집합이 이 부분이잖아. 그지? 그게 없어져야 된대. 그러면 다시 그림을 재정비해 보면요. 이 부분이 없고 R이 P에 들어가야 하니 P, Q 요렇게 있는데 R은 뭐 여기 순수 R 부분이 이쪽으로 뭐 요렇게 있어야겠지? 그치? 요런 모양이야. 이때 다음 명제 중에서 하나 더 있다. P랑 Q랑 여집합 시킨 게 요렇게 전체 집합이 된대. 그러면 다시 이 상태에서 P랑 Q의 여집합. 얘가 전체이려면 이 순수 Q 부분이 없어야 돼. 그러면 Q는 얘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Q야. 알겠지? P에 들어가야 되네. 그래서 Q가 P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게 몇 번이야? 2번이네. 그치? Q가 P에 들어간다. Q이면 P이다가 참이겠네. 그래서 진리집합이 Q가 P에 들어가니까 2번 체크. 자, 전체 집합이 7 이하의 자연수이고
A가 1, 2, 3, B가 3, 4, 5. 항상 이렇게 집합 문제 볼 때 그냥 보면서 문제 해석하면서 공통 원소 동그라미 쳐놓고 눈여겨보셔야 해. 그리고 나서 원소의 개수를 적어놨는데 A와 공통 원소는 1개이면서 그 다음 또 X가 B와의 공통 원소는 2개가 되는 U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찾아라. 집합 X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경우의 수 문제라고 했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 입장으로 풀어볼 건데 지금 겹치는 부분이 A랑은 1개고 B랑은 2개여야 되는데 A, B 둘이 동시에 들어있는 원소가 3이야. 그러면 요 3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X에 들어갈지 말지에 따라 좀 경우의 수가 나뉘겠지요. 첫 번째, 3이 X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조건을 이미 만족하고 있잖아. A의 원소 3이니까. 따라서 1개 무조건 들어갔어. 그 말은 1, 2는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1과 2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 3은 무조건 들어가고. 다음, 이제 B의 원소는 3이 들어가니까 하나는 들어가. 그러면 4, 5는 어때? 둘 중 하나만 들어가야 교집합이 2개가 되겠지? 이거 둘 중 하나만 집어넣어. 몇 가지? 그렇지, 2가지. 뭐 2C1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2라고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남은 원소들 요까지 받고 6, 7은 들어가든 말든 6, 7은 들어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7도 들어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씩 있잖아. 이걸 다 뭐해? 곱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8가지 나오네. 두 번째, 3이 X에 안 들어간다고 해볼게. 그러면 3은 안 들어가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났고 1이랑 2는 이제 1, 2, 3 다 볼 건데 1이랑 2는 어때? A의 원소가 하나는 들어가야 하니 3이 안 들어가면 둘 중 하나는 들어가야 되잖아? 요거 중 하나만 뽑아야 돼. 아까처럼 2C1이라고 적을게. 그럼 다 됐고 이제 B에서도 3은 안 들어가고 B의 원소는 근데 교집합이 2개씩이나 돼야 되니까 4랑 5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굳이 곱하기로 나타내면 곱하기 1, 곱하기 1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6이랑 7은 들어갈지 말지 아까처럼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은 8가지 나오네. 그래서 아까 1번에서 8가지, 방금 8가지 해서 답은 16, 5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무리수임을 증명한 것이다. 얘는 바로 전날까지 너무 많이 풀었다, 그지? 바로 전날 프린트에서도 뭐 3문제씩이나 내줬었어. 다행히도 이건 틀린 애들이 없었을 것 같아. 너무 많이 풀었다, 그지? 증명 문제가 뭐가 나올까 과연 싶어가지고 대비를 다 철저히 했는데 하필 요게 나왔네, 그지? 자, 그러면 일단 뭐 해설이니까 분석해보자. 자, 필요한 것들만 미리 적어놨어. P가 Q제곱의 약수래. Q제곱의 약수야. 약수인데 서로소여야 되는데. 약수인데 약수 주제에 서로소래. 서로소 뜻이 뭐야? 공약수가 1인 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P는 어쩔 수 없이 1이어야지. 그지? 그래서 P 자리에 2를 넣어주면 N제곱은 넘겨 Q제곱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N제곱이 Q제곱 플러스 3인데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나눠서 생각을 해본 거잖아. 짝수, 홀수 그런 개념인데 어차피 내용은 필요 없어. 네모칸 빨리 채우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제곱에서 플러스 3이니 4K 제곱에 4K에
4가 되는 거야. 그지? 얘는 n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얘가 4k 제곱, 4k 플러스 1보다는 n제곱이 크잖아. 그리고 뭐보다 작다고 해야 거기 다음에 문장 봐봐. 뭐뭐인 요런 자연수 n이 존재 안 한다라고 서술이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있으니 얘보다 하나 큰 2k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해야 말이 되겠지. 실제로 이거 전개해보면 4k 제곱 8k 플러스 4라서 8k가 4k보다 크니까 이쪽이 더 큰 것도 맞고, 그러면 n의 범위는 2k 플러스 1에서 2k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자연수여야 되는데 지금 구간 길이가 1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자연수가 어딨어, 그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적어놓은 완전제곱식 2k 플러스 1의 제곱이 힌트였어. 그나마 쉬웠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도 요거 1차이 나게 완전제곱식을 적어야겠구나 싶잖아. 그럼 이번에는 Q자리에 2k 플러스 2를 넣어서 n제곱을 서술해봐. 2k 플러스 2를 집어넣고 플러스 3이지, 미안. 3을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4k 제곱에 8k에 7이야. 얘보다 조금 작고 큰 거를 잡아야 돼.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뭐라고 적어? 8k니까 2k 플러스 2의 제곱보다는 여기가 다 똑같은데 플러스 4보다는 n제곱 쪽 상수 7이 더 크고 얘보다 하나 더 큰 2k 플러스 3의 제곱은 4k 제곱 플러스 12k니까 12k보다는 8k가 더 작기 때문에 이 사이에 끼어 있게 되지. 그래서 뭐 제곱들 다 떼주면 구간 길이가 1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자연수에는 뭐 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고, 그래서 가에 알맞은 수를 t라고 하고, 그럼 t는 1이어야겠지. t는 1. 이걸 갖다가 거기 식에 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말고 나에 들어갈 식이 FQ, 다에 들어갈 식이 GK, 라에 들어갈 식이 HK라고 하고, 그러면 FQ는 Q제곱 플러스 3, GK가 얘가 다에 들어갈 식이었으니까 2k 플러스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HK 보면 되지? 얘가 2k 플러스 3의 제곱이겠네. 거기에 F랑 H에는 2t인 2를 집어넣어줘. 그러면 7이 되고 H에도 2를 집어넣어 주면은 얘는 7의 제곱이 되겠네. 그 다음에 G에다가 1 집어넣으면 16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F를 여기 H로 나눠가지고 H에서 F를 나눠가지고 16 더하면은 3번 되겠네. 뭐 이거 계산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치? 뭐 2t에다가 t에다가 막 뭐가 무슨 식이고 이게 더 헷갈리는데? 끝까지 제대로 집어넣었나 잘 체크하고 보시도록 하고. 자, 이렇게 객관식이 사실 난이도 있는 게 없었지요. 다 너무 쉬웠어. 그래서 한 10분 컷으로 빨리 끝내고 뒤에 서답형 빨리 풀었어야지, 그지? 잘 친 사람들은 좀 잘 쳤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서답형 1번 볼게요. 전체 집합이 10이하의 자연수인데 두 부분 집합 A, B가 가조건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1, 6, 8, 10이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 그럼 넣어줄게. 나 조건 교집합의 원소는 여기가 3개다. 다 조건 A에서 차집합 B를 하면은 원소 2가 남는다. 그럼 봐봐. 지금 안 적힌 부분이 여기 순수 B 부분이 안 적혔는데 여기랑 1, 6, 8, 10 하고 전체 집합에서 그럼 언급 없는 애들이 누구야? 1 있고 2 있고 뭐 3, 4, 5, 6은 있고 7, 9 요렇게 5개의 원소가 비집합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 그 중에서 이제 3개 골라서 교집합이 되는 거고 이때 X의 모든 원소합을 S라고 했을 때 A의 원소의 합이 5의 배수여야 된대. 이때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 뭔가 다 합쳐서 배수를 만드는 거는 우리 잉여류, 나머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했다. 수상할 때부터 했지.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이미 2야.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5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이미 2는 나머지가 2인 놈이야. 그 다음에 이제 B의 원소들 좀 볼게. 여기서 3개 뭐 골라 넣어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3은 나머지 3이야. 4는 나머지 4, 5는 나머지 0, 7은 5로 나눈 나머지가 2, 9는 5로 나눈 나머지가 4란 말이야. 그래서 얘랑 같은 편이고 그 다음에 다 다른 편인데 이미 나머지가 2인 놈이 있어. 그러면 더하기에서 5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가 3인 놈을 반드시 집어넣어 줘야겠지. 일단은 첫 번째 3이 A교 B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3이 들어갔어. 이제 2자리 남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2개의 원소를 선택해가지고 5의 배수를 만들어줘야 돼. 근데 남은 2개를 보아하니 나머지가 2, 나머지가 4거든. 어때? 나머지가 다 달라. 이게 5의 배수는 사실 몇 개가 들어가든 나머지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잖아. 근데 5의 배수가 1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하나 더 선택해야 돼. 5의 배수 들어간다고 치면 남은 하나 가지고는 이제 나머지가 생성되면 안 되잖아. 탈락. 그러면 예를 들어 나머지가 4인 놈이랑 4인 놈이 2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봐. 나머지 얼마야? 3이야. 그지? 8이니까 나머지가 3이야. 근데 나머지가 3인 놈은 2랑 같이 오면은 보완이 될 텐데 얘네 셋이 다 들어갈 수는 없어. 왜? 가정 자체가 요거라고 했거든. 그지? 3을 이미 집어넣었기 때문에 2자리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얘네 셋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어서 3이 들어가면 망하네. 탈락. 두 번째. 그럼 3이 안 들어가면 이 나머지 2인 놈을 어떻게 보완할 거야? 아까 풀다가 나와버렸는데? 그래. 4, 4인 놈이 2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더하기 해서 나머지 3인이 2랑 더해서 나머지 5, 그러니까 나머지 0인 5의 배수를 만들어 줄 수 있었지. 따라서 4랑 9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교집합이 3개란 말이야. 하나만 더 골라서 5의 배수 만들어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5가 들어가야지 뭐. 그치? 그래서 A교 B 자리에는 4, 5, 9가 들어가야 돼서 지금 구하려는 게 뭡니까? A교 B의 합을 구하시오. 답은 그래서 18 되겠네. 됐지요? 자, 서답 2번 보도록 할게요.
서답 2번은 부교재 있었지요. 애들이 좀 어려워들 했었어. 그래서 우리 막 케이스 나눠가지고 표도 그리고 그때는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더라? 뭐 2개였었나? 근데 우리 너무 이제 활용 문제도 많이 풀어봐가지고 교집합 되는 원소의 개수 막 요리조리 바꿔가지고 훈련했었던 그 문제가 나왔는데 식이 조금 바뀌었어. 하지만 큰 틀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첫 번째, AK는 어떤 애들을 모으냐면 X랑 2랑 뭔가랑 곱했어. 이거 훈련 많이 했다, 그지? Y도 U의 원소인데 K, 자연수 K지? 자연수 K를 빼서 여기도 정수겠지 그러면 정수랑 2랑 곱해. 그럼 X는 무슨 수야? 그치? 짝수. 그래서 AK가 될 수 있는 애들은 2, 4, 6, 8 쭉 적을게. 이렇게 짝수 집합들이 원소의 후보로 이렇게 적힌, 이게 확정은 아니야. K값에 따라서 이제 조정은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어떤 X를 모으냐면 2 곱하기 20-X인데 이 결과 자체가 U에 들어가는, 그러면 얼마를 뺐는지 X를 적어야 해. 잘 생각해보자. X라는 놈은 암튼 이 모으는 결과도 이 집합의 원소여야 돼.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1, 아무리 커도 20이라고. 근데 만약에 X가 20이라고 생각을 해봐. 0이잖아. 근데 0은 원소가 아니야. 그러면 20은 안 되고 바로 앞전에 X가 19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1이라서 2 곱하기 1은 또 들어갈 수 있겠지. 어쨌거나 B는 그러면 요 결과가 U의 원소여야 하니 20 이하의 자연수인데 1부터가 아니라 최소가 방금 해본 결과 2부터였다고. 그러면 2로 나눠주면은요.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0부터 19까지였네. 따라서 B의 원소가 요렇게 10부터 19까지야.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뭘 찾는 거냐면 AK에서 요거 차집합으로 바로 바꿀게. B를 차집합했더니 4개가 남아야 된대. 그러면 B라는 놈은 10부터 19까지잖아. 그러면 요 부분은 A가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짝수들이었으니까 여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좀 더 덜 나오겠지. 아무래도. 아무튼 간에 이게 다 적히든 덜 적히든 간에 얘네들은 B에 무조건 들어있기 때문에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빠질 거야. 그러면 AK 자체에 남아있었던 원소들이 얘네들이 다 남아있으면 지금 오버되는 거야. 그지? 결과가 4개가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이 중에서 하나는 빠져야 돼. AK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K값을 구하여라. K의 개수를 찾는 거였지? 자연수 K의 개수를 찾으시오니까 AK 원소들이 어떤 원소들인지 좀 더 분석해보자. 자, X는 아무튼 얘의 U의 원소여야 해요. 그래서 적어도 2부터 출발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이 적어도 1이어야겠지. 정수긴 정수인데 0이 될 순 없어. 그럼 얘가 1부터가 되려면 Y는 그렇지. K 플러스 1부터 된다고. 그리고 Y 또한 U의 원소가 되니까 아무리 커도 20까지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 Y가 K 플러스 1부터 해서 K 플러스 2, K 플러스 3, K 플러스 4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20까지 나오겠지. 그때의 X들을 나열해 볼게요.
그러면 그때의 x값은 첫 번째 k 플러스 1을 넣으면 x는 2 곱하기 1이 되겠지. k 플러스 2를 넣으면 2 곱하기 2가 되고요. k 플러스 3을 넣으면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3이 되고, k 플러스 4를 넣으면 2 곱하기 4가 되고, k 플러스 5를 넣으면 2 곱하기 5가 되고 점점점 해서 마지막으로 y가 20이 되면 2 곱하기 20 마이너스 k가 되는 형태가 되겠다. 이게 사실 20 마이너스 k가 k 값에 따라 잘리는 숫자라고 보면 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따라서 어디부터 이게 쭉 들어가니까 그렇지. 2, 4, 6, 8은 들어가고 20은 안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2, 4, 6, 8까지 들어가려면 이 숫자가 그렇지. 여기가 4일 때 K값은 얼마? 여기가 4일 때 K값은 16이겠네. 그 다음 마지막 20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20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20-K가 10일 때는 안 돼요. 그러면 10은 안 되네. 따라서 K는 11부터 시작해서 16까지 6개가 답이 없겠습니다. 답은 6개. 자, 서답 3은 이제 완전 개념적인 학습지 문제가 나왔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예시를 참고하여 각 이제 1, 2, 3, 4번에 알맞은 숫자를 적어내면 되는 뭐 부분 점수도 있고 하는데 1번부터 볼게. 진리집합이 공집합일 조건을 적으라고 했어. 여기 보면은 단어가 조건이 있고 명제가 있잖아. 조건이 뭐고 명제가 뭐였어? 그 조건이 그렇지. 언제 참이되는데 참이되는 보통 x로 주거든 미지수를 x값 그거를 집합화 시켜 놓은 게 되는 거야. 이렇게 목적을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면 방금처럼 이 방정식은 얘는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의 대표적인 예는 방정식이 저번에 했었지? 뭐 부등식 등등등이 있다고. 두 번 x가 u의 원소일 때 얘는 뭐 지금 1, 2, 3, 4, 5니까 만족하지 않으려면 이런 부등식 같은 거 적어줘도 조건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두 조건으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래. 그러면 또 두 조건으로 새로운 조건을 만들면 그냥 나는 이제 뭐 제일 만만한 게 방정식 부등식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또 u의 원소에 대하여 뭐 요 2차 방정식 그다음 또는으로 연결할게. 또는으로 연결해서 또 1차 방정식 그러면 되는 거. 저 안에서는 뭐 2 또는 5밖에 없겠지. 또 다른 애들은 안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모든 x에 대하여 참이다를 만족하는 조건을 예로 들면 조건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방정식 부등식이라고 배웠으니까 모두 참이어야 되니까 저 조건에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는 x라는 게 이미 3번에 적혀 있으니까 굳이 u의 원소라고 강조를 안 해줘도 되겠다. 그래서 1, 2, 3, 4, 5 다 만족하는 뭐 2차 부등식을 하나 적어주면 요 사이에 들어오는 요 1, 2, 3, 4, 5 다 들어오지요? 전체 집합 안에서. 그 다음 마지막 4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이어야 돼. P는 Q이기 위한 충분은 안 되고 필요만 돼야 돼. 그러면 보통 우리 명제에 요 필요 충분 조건 볼 때 포함관계로 많이 풀잖아. 그래서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도록 만들어 보면 되겠다. 그러면 P는 난 뭐 이렇게 하지. X는 2의 배수. 그러면 이게 2사잖아. 저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럼 Q를 X는 4의 배수라고 하지 뭐. 그럼 4밖에 안 되잖아, 저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되겠지? 참고해서 이제 각자 잘 풀었나 체크해 보세요. 얘도 정말 개념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지? 교과서적인 정의를 잘 외우고 있었어야 했지. 6점씩이나 돼. 사실 문제 자체는 엄청 쉬운데 배점이 커. 그래서 서술형 좀 잘 적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가에 먼저 함수의 정의를 적어야 돼. 함수의 정의를 제시어, 집합과 대응이라는 말을 써서 그대로 외우고 있나? 뭐 공집합이 아닌을 붙이면 좋겠지만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집합 x의 원소의 집합 y의 원소가 뭘 강조해야 된다고? 그렇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이 오직 하나씩이 중요한 것 같아. 제시어인 집합 설정했는지 봐주시고 이 집합과 집합의 집합 X의 원소에 대하여 집합 Y의 원소를 요게 중요해. 하나씩 대응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응을 함수라고 한다. 그 다음 나에 이제 들어갈 말은 이거는 이제 틀린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프 문제니까 한번 그려주고 넘어갈까? 1,-1이 있고 1,-1. 그 다음 a,-2 모르겠고 3,-3 있고 그 다음 4,-4 있고 그러면 몇 컴마-2를 찍고 싶은데 함수가 되어야 하니 이 조건에 의해서 1콤마나 3콤마나 4콤마에 -2가 있어도 여기에 똑같이 찍히면은 하나씩 대응되는 게 아니잖아. 따라서 A 조건은 1이랑 그 다음 3도 안 되고 4도 안 되지. 2, 고, 그리고로 연결시켜 줘야겠다. 또는 심표. 그지? 그래서 1, 3, 4가 다 되면 안 돼요. 자, 다음 서답형 5번을 봅시다. 서답형 5번은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y는 2ax 플러스 4a 플러스 5가 x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보통은 A로 묶어내서 반드시 지나는 점도 구했을 테지만 이 답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서 생략할게요. 얘가 식이 이렇게 적혀 있고 이제 OAB 넓이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y절편 바로 적어줄게. 4a 플러스 5 x절편도 y자리에 0 넣어서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분의 5라고 바로 적자. 이때 삼각형의 넓이잖아. 근데 얘 지금 음수잖아요. 어떻게 바꿔? 플러스로 바꿔서 적어주세요.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높이 요거 플러스로 바꾸자고 했지? 요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 전개해가지고 전개하면은 전개는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이런 역수 관계에 있는 문자들의 최대 최소는 그렇지.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요게 뭐보다 크거나 같아? 아, 이거 서답형이니까 정확히 적자. 얘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따로 적는 게 좋겠어. 4a 플러스 4a분의 25는 얘도 삼각형 OAB로 정확히 적을게요. AOB 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라고 앞에 여기에 달아주세요. 크거나 같기를 2 루트 둘이 곱하는 과정도 적어주고 약분하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10보다 크거나 같지. 단 등호는 언제 성립? 둘이 4a랑 4a분의 25가 같을 때 성립이야. 지금 그때 A 값도 구하라고 돼 있지요. 역시나 A 구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A는 A제곱이 4제곱분의 5제곱이니까 4분의 5일 때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고 얘 자체가 10 이상이니까 10 더하기 10은 얼마 이상이야? 20 이상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최소값인 20이랑 A인 4분의 5를 곱하면 답이 되겠네요. 됐지? 자, 서답형 6번. 원 10,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다. 이 두 점에 대하여 점 P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고 뭐 또 평행 이동하고 할 텐데 원은 식을 움직이지 말고 뭘 움직이라고? 그렇지. 중심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했지요. 그래서 기본 원이 요런 원이 있어. 반지름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 P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어. 반지름은 그대로고 중심이 바뀌겠네. 이거를 이 위의 점을 P 다시 X1, Y1이라고 하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다시 요 원 위에 있던 점 Q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Y축의 방향으로 2K만큼 평행 이동한 게 Q 다시 라고 하자. 요거 그 부교재에 나왔었던 문항이지. 걔보다는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하 조건이 뭐지? 그렇지. 가하 조건. 얘 뭐로 해석하라고? x1, y1과 x2, y2의 기울기. 두 원위의 점을 연결한 기울기의 최소값이 얼마다? 0이다. 이 말은 기본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켰더니 원의 중심이 2,10이 됐어요. 2,10이 됐고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원이 있었어? 뭐 요렇게 이동할게. 그래서 이 위의 점을 P'라고 하자. 그 다음 또 기본 원이 여기 있었는데 걔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K만큼 Y축 방향으로 2K만큼 평행 이동 시켰더니 어떻게 됐다고? 기울기의 최소값이 0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K만큼 2K만큼 올렸는데 요렇게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최대 최소라고 훈련을 했더라. 그렇지. 이렇게 접하는 공통접선부터 공통접선까지가 기울기의 최대 최소라고 했지.
그러면 보다시피 이렇게 음수기울기가 나오면은 최소값이 0보다 더 작아져. 그러면 음수기울기가 안 나오려면 얘를 올려야 되잖아. 그지? 얘를 올려가지고 그래도 최소값이 0인 건 나와줘야 되니 어디에 딱 맞춰야 돼? 여기에 딱 맞아떨어져야 하겠지. 그지? 그래야 요렇게 최소는 0이 되고 최대 기울기는 뭔가 요렇게 오는 게 되겠지. 따라서 얘가 중심이 2,12였어. 거기서 R만큼 올라간 거랑 얘가 중심이 10 플러스 K, 2 플러스 2K였어. 거기서 R만큼 내려온 게 일치해야 된다 이거지. 10에서 R만큼 더한 거랑 2 플러스 2K에서 R만큼 내려온 게 일치해야 되고 그러면 넘어가면은 8에서 플러스 2R이 2K가 되니까 약분하면 뭐 이런 성질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1의 최대값. y1은 요 원 위에 점의 y좌표야. 그 다음 y2의 최소값. y2의 최소값은 요 원 위에 점의 y좌표야. 얘의 최대값은 얘를 제일 위에 있는 점, 여기. 얘의 최소값은 얘가 제일 밑에 있는 점, 여기. 여기가 서로 같을 때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으로 고정을 시켜. 그때의 x좌표 차가 21이다 라고 했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의 x좌표 차는 사실 중심의 차를 구해도 무방하겠네. 그 점의 중심의 x좌표가 서로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빼는 게 낫겠지. 절대값이니까. 오른쪽인 10 플러스 k에서 x좌표 10 플러스 k에서 왼쪽 여기 2를 빼면은 걔가 얼마다? 21이다. 그러면 K는 13인 거 알 수 있고요. K가 13이면 R은 얼마입니까? 9가 되나? 자, 다음 서답형 7번이 되겠다. 대진이란 애가 1부터 6까지가 적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 n에 따라 좌표평면 위에 이차함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규칙 1번 평행 이동만 했고 n이 홀수면 규칙 2번 원점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근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K가 나왔대. 걔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하잖아. 얘는 홀수는 평행 이동만 할 거고 짝수일 때는 지금 원점 대칭 이동을 하라고 했어. 우리 2차 함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일단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간에 포물선은 뭘 먼저 구해? 그렇지. 꼭지점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평행 이동이든 뭐 대칭 이동이든 시켜. 단 주의할 점. 대칭인 경우에 혹시 아랫볼록 윗볼록이 반전되진 않는지 그거 체크하라고 했지. 이 원점 이동은 아무래도 180도 회전이다 보니까 원점 이동은 이렇게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반전되잖아. 그지? 따라서 지금 결과를 보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px 마이너스 11이란 놈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버렸다. 반전이 안 됐어. 그러면 k값은 짝수는 아니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홀수, 평행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어쩔 수 없이 완전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미리 바꿔왔거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에서 4분의
P제곱 마이너스 11. 그 다음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플러스 2가 돼서 꼭지점 좌표가 원래 요거였는데 홀수가 K만큼 나오면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n-1만큼 그러면 K면은 K-1만큼 Y축 방향으로 n 플러스 1만큼이면 Y축 방향으로 K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뭐 어떻게 된다고? 얘가 밑에 그래프랑 일치해야 되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1,2가 돼야겠네. 그치? 그래서 연립해줘야 돼요. 그러면 2분의 P 플러스 K가 X좌표 0이어야 하고 두 번째 4분의 P제곱 플러스 K가 얘 마이너스 10이니까 넘기면 12여야 해서 얘네 둘이 빼겠지. 밑에서 위에 거 빼요. 그럼 K가 날아가고 12로 나오지. 그래서 요거 미리 계산해 왔거든. 그러면 P가 두 개가 나와. 마이너스 6도는 8이라고 나와요. P가 마이너스 6도는 8이었는데 문제는 얘가 홀수인지 체크를 해봐야 돼, K가. 왜냐하면 P가 정수라고 해서 일단 양수 음수의 문제는 아닌 거야. 그래서 P가 마이너스 6일 때 다시 집어넣어봐. K 얼마 나와? 3이라고 나와. 근데 8일 때 집어넣어봐. K 얼마라고 나와? 마이너스 4라고 나와. K는 주사위 눈의 수잖아. 나오면 안 되지. 게다가 이런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짝수가 나와서도 안 되고. 그래서 P가 뭐 니네 잘하는 거 있잖아. 뭐 양수가 항상 좋아해서 이걸로 답하면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P는 마이너스 6, K는 3인 순간에 K 빼기 P의 값을 K 빼기 P의 값을 적으시오니까 답은 9였겠다. 자, 서답 8번 볼게요. 와, 8점짜리 치기나 되네. 구하려는 게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값이야. 이 말은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문제 조건 잘 체크하고 차근차근 풀어야 된다는 말이라서 답이 하나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귀찮아도 케이스 분류 다 해야 돼. 특히 서답형이잖아. 풀이 과정이 논리적으로 적혀 있어야겠지요. 자, 가 보면은 드모르간에서 얘는 합집합의 여집합이네. 그럼 가 조건 보면은 계속 합집합 거리고 있으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x라고 치환해 볼게. 그러면 좌변은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전체가 몇 개야? 140이라서 140에서 x 뺀 거. 우변은 x 플러스 10이야. 따라서 x가 얼마란 소리야? 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5개구나. 벤 다이어그램 좀 그리고 할게요. A, B가 있는데 이렇게 바깥 부분도 75개지. 요 합집합이 65개인데 이렇게 부분을 한꺼번에 65로 쓸 순 없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 보면은 나 교집합의 자연수 K를 곱한 게 A 플러스 B랑 같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합집합에서 얼마 더 큰 거야? 그렇지. 교집합 한 번 더 더한 거랑 똑같지. 그러면 얘가 65 플러스 교집합이야. 그래서 우리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X개라고 해보자. 그럼 좌변은 KX. 우변은 65 플러스 X가 되겠네. 그래서 아무래도 요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K도 자연수, X도 자연수, 65도 자연수. 그럼 65 자연수끼리 곱해서 65 나오려면 1, 65, 5, 13. 다행히도 소수들로 큼직큼직하게 이루어진 놈이었어. 그러면 순서 바꾸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고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첫 번째,
x가 65인 경우, 두 번째 x가 13인 경우, 세 번째 x가 5인 경우, 네 번째 x가 1인 경우에 각각 a랑 구해주면 되겠지요. 첫 번째 x가 65인 경우에는 65 플러스 65가 2, 여기가 a지요. 이 a가 되어야 하니 a도 65야. 근데 x도 65고 a도 65면 말이 안 되잖아. 합집합이 65개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x가 13이면은 65 플러스 13이 2a가 돼야 돼. 그러면 a는 얼마야? 78을 2로 나누면 39가 될 수 있겠네. 세 번째, x가 5일 때에는 65 플러스 x가 2a가 돼야 하니 a는 35가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x가 1일 때에는 65 플러스 x가 2a가 돼야 하니 a는 33이 되겠지. 우리 지금 뭐의 최대 최소 구하는 중이었지? MB였지? MB는 요렇게 더해봐요. 얼마야? 65 빼기 x잖아? 그러면 a가 제일 작을 때랑 제일 클 때를 각각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a가 제일 작을 때에는 요건 어차피 안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 중에서 33이랑 39랑 각각 대입했을 때겠네요. 그래서 65 빼기 39랑 65 빼기 33에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는 거네. 그러면 요게 최대로 나오겠고 요게 최소로 나오겠지? 그러면 요걸 빼자. 이렇게 빼자. 그럼 어차피 65, 65 날라가니까 여기 차이 얼마야? 6이 되겠네. 따라서 답은 6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뭐 서술하시오니까 뭐 답 구하려면 이걸 뺀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 뭐 MB는 여기 그냥 이까지 적은 김에 다 나열을 그냥 해줘도 될 것 같아. MB는 65 빼기 A니까 여기에다가 A 39 넣고 35 넣고 33 넣은 거 중에서 MB의 최대랑 뭐 최소랑 구해라 라고 하면은 괜찮겠지. 뭐 요건 조금 객관식적인 풀이니까 뭐 이렇게 빼서 답을 내려면 선생님 설득하는 말을 또 적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문항 요까지 살펴보았고 수고 많으셨고 이제 중간고사 끝났다고 해서 놀면 안 돼요. 12월 기말고사 12월 초부터 중반까지 이제 기말고사 다양한 학교들에서 치잖아. 거기에서 이제 남은 시험 범위 뭐야? 함수가 완전 앞부분만 들어갔어. 사실 여기 합성부터 해본 사람들 알잖아. 합성부터가 대박이지. 함수 아직 들어가요. 역함수도 여기 다 있잖아. 그 다음에 유리함수, 함수 안에 있긴 하지만 유리무리함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우의 수 파트,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 파트. 이거 싫어하는 애들은 진짜 싫어하고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파트잖아. 그래서 맨날 요새 데일리 푸는 거 강조하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조금씩 풀어서 실력을 확 쌓도록 하고 그 다음 남은 시험 공부해야 돼. 지금부터 기말 대비한다 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서 심화 과정까지 훑어야겠지. 그러니까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유형서 같은 거를 풀면서 우리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나 계산 실수 왜 이래 잦지? 하면은 그냥 유형서 뭐 센 B단계 정도 되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빨빨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빨빨 속도를 늘려야 돼. 뭐 중간에 하다가 자꾸 모르겠어서 딴 길로 새니까 계산 틀리는 거잖아. 물론 글씨 예쁘게 당연히 적어야 되고, 그지? 그래서 속도를 빨리 키우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부교재가 아무래도 기출문항들로 이루어진 거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시험 기간에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풀어보고 있고 이게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 뭐 기출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뭘 파악하는 것이다를 알고 있어야 시험에 아 요거 기출에서 봤던 건데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가 조금은 떠오르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대구여고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